10월 17일 금요일 프로토 승부식 123회차 호주 A리그 일본 J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스포츠 정보 및 프로토픽 조합픽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분석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조합 및 공유픽 스포츠 정보를 원하시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응원도 하고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애들레이드는 4-3-3 전형을 유지하며 공격적인 점유 전환과 압박 중심의 전술을 구사한다. 요바노비치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제공권을 기반으로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두클리는 중원에서 에너지 넘치는 움직임을 보이며 빠른 템포 전환과 압박 회복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마우크는 박스 투박스 스타일로 전방 침투와 중거리 슈팅 능력까지 갖춰 팀의 밸런스를 책임진다. 특히 애들레이드는 홈 경기에서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찬스를 만드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측면 풀백들의 오버래핑 타이밍도 완성도가 높아 전방 압박과 연계된 크로스 루트가 꾸준히 이어진다. 무엇보다 장거리 원정을 치른 상대가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낄 경우 애들레이드의 빠른 압박과 강한 전환은 더욱 위력적이다. 그 결과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홈팀의 점유율과 공격 점유 구간이 크게 늘어나는 흐름을 자주 만들어낸다. 시드니 FC는 4-4-2 전형으로 안정적인 라인을 유지하려 하지만 장거리 이동에 따른 체력 부담이 분명하다. 라이스 율리는 전방 압박과 볼 연결의 강점을 보이지만 원정 피로 누적으로 활동 방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롤리는 중앙에서의 연계 플레이를 담당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가 높은 애들레이드 중원에 밀릴 전망이다. 홀만은 측면에서의 돌파를 시도하겠지만 풀백의 수비 커버가 뒤따르지 않으면 역습 상황에서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 특히 애들레이드까지의 이동 거리는 선수단의 컨디션 유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준의 장거리다. 결국 시드니 FC는 체력 부담으로 인해 전반 초반 이후 점유율을 유지하기 어렵고 공격 템포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환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애들레이드의 전방 압박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며 세컨드볼 회수에서도 밀릴 것이다. 시드니 FC는 장거리 원정 피로로 인해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애들레이드는 전방 압박과 홈 경기 템포를 유지하며 공격 전환 속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것이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밸런스의 차이로 인해 애들레이드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브리즈번 로어는 4-2-3-1 전형으로 중원 점유와 빠른 전방 침투를 병행하는 팀이다. 아부바카르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라인 브레이킹에 특화된 공격수로 수비 뒷공간을 끊임없이 공략한다. 젤라치치는 세컨드 라인에서의 연계와 패스 각도 형성 능력이 탁월하며 공격 템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베렌거는 중원 깊숙한 위치에서 탈압박 패스와 전진 연결 능력이 뛰어나며 빌드업 구간에 안정감을 제공한다. 브리즈번은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며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공 탈취 후 빠른 전환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특히 아부바카르의 침투 타이밍과 이선 자원들의 연계 움직임이 맞물리며 박스 근처에서 다수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다. 홈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 유지력이 뛰어나고 세컨드볼 회수율이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결국 전환 속도와 라인 브레이킹 모두에서 브리즈번이 메가서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메가서 FC는 4-4-2 전형으로 기본적인 수비 블록 유지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압박 회피 능력은 다소 부족하다. 카세레스는 중원에서 패스 배급과 방향 전환을 담당하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실수가 잦다. 이코노미디스는 돌파력은 좋지만 수비 가담이 약해 측면 수비가 수적 열세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란다조는 피지컬은 강하지만 연계 움직임이 적어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메가서의 포백은 수비 라인을 내릴 때 간격이 좁아지지만 뒷공간 커버 타이밍이 느려 스루 패스에 자주 노출된다. 특히 좌우 풀백의 커버 이동이 늦어 아부바카르 같은 침투형 공격수를 막아내기 어려운 구조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뚜렷해지고 중원 압박 강도도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브리즈번 로어는 빠른 전환과 정교한 침투 타이밍으로 메가서의 포백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메가서 FC는 체력 저하와 수비 라인의 커버 문제로 후반 집중력 유지가 어렵다. 결국 공격 효율과 템포 유지에서 브리즈번이 확실히 앞서며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비셀고베는 4-2-3-1로 중앙 점유를 우선시하며 짧은 패스 빌드업으로 템포를 만든다. 미야시로는 등져받는 동작으로 세컨드볼 연결을 책임지며 박스 앞 볼 보존 능력이 준수하다. 무토는 하프 스페이스로 슬라이드해 1.5선에서 슈팅각을 창출하지만 수비 전환 시 라인 리커버리가 늦다. 이데구치는 2선 앞에서 템포 조율과 방향 전환을 담당하지만 전방 압박이 촘촘할 때 전진각이 막히는 약점이 보인다.
풀백이 오버래핑에 가담하면 측면과 센터백 사이에 수평 간격이 벌어져 역정애에 취약해진다. 중앙 밀집은 탄탄하지만 터치라인 근처 대인 대처가 흔들리면 컵백 수비 각도 설정이 늦어진다. 세트피스 세컨드볼 관리가 불안정해 2차 파생, 슈팅 허용 빈도가 높아지는 흐름도 체크포인트다. 홈의 점유율은 유지되지만 폭을 넓힌 상대에게는 풀백 윙 사이 레인 관리가 관건이다. 가시마는 4-4-2에서 양윙이 터치라인을 밟는 클래식한 포지셔닝으로 폭을 최대로 확보한다. 엘베르는 돌파 직전 속도 변주로 풀백을 끌어내고 최종 국면에서 낮고 빠른 컷백을 연결한다. 후나바시는 반대 측면에서 딥런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며 약발 크로스로도 정확한 타점 공급이 가능하다. 스즈키는 니어파 사선 침투 타이밍이 탁월하고 컷백 각에서 한 박자 빠른 논스톱 피니시로 마감한다. 더블 볼란치가 전환 시 곧장 사이드로 분산의 1, 2선의 패스각을 즉시 열어주며 압박 회피 효율이 높다. 수비 전환에서도 중원 밀집을 유지하며 터치라인 트랩으로 상대 전개를 측면에 가둔다. 세컨드볼 회수 이후 3패스 이내 마무리, 루틴이 정착돼 있어 슈팅 대비 득점 기대값이 안정적으로 축적된다. 최근 흐름에서도 측면 컷백 니어 타점의 반복 성공률이 높아 전술 재현성이 뛰어나다. 가시마는 터치라인 돌파와 날카로운 컷백을 반복 재현하며 박스 내 기대값을 누적할 것이다. 비셀고베는 중앙 점유로 균형을 잡겠지만 폭을 넓힌 속도전에선 측면 리커버리가 숙제로 남는다. 결국 컷백 루틴의 완성도와 니어 타점에서 앞서는 가시마가 원정에서도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상성이 결과를 설명해준다. 3V1 포메이션은 3-4-3이며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개가 특징이다. 키노시타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 연계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제르망은 전방 압박과 오프 더블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나카지마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좌측에서 전진 드리블을 이어가며 공격 리듬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히로시마는 중앙보다는 측면 돌파와 컷백 형태로 공격을 설계하며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구조다. 하지만 공격 시 풀백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역습 전환 시 뒷공간 리스크가 발생한다. 특히 전방 압박이 끊겼을 때 미드필더 라인의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지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다. 전방 화력은 충분하지만 마무리 완성돼서 일관성이 떨어져 득점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구간이 생긴다. 결국 점유율은 높지만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한 세밀함이 부족한 상황이다. FC 도쿄 포메이션은 4-4-2이며 김승규가 최후방에서 팀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축이다. 그는 순간 반사신경이 뛰어나며 근거리 슈팅 상황에서도 놀라운 반응 속도로 실점을 막아낸다. 이러한 김승규의 존재는 수비진의 안정감으로 이어지고 후방 라인의 자신감까지 높여준다. 나카가와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을 조절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해 들어가는 능력이 좋다. 다와라 츠미다는 중원에서 전방 압박을 유도하며 템포 조절을 통해 공격 리듬을 만들어낸다. 코이즈미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공간 커버 능력이 탁월하고 세컨드볼 회수에 강점을 보인다. 도쿄는 점유율에서는 밀릴 수 있으나 수비 블록을 내리고 역습으로 전환할 때 정확도가 높다. 특히 김승규의 세이브와 후방 빌드업 시작 타이밍이 맞물리며 경기 흐름을 뒤집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히로시마는 공격 템포를 높이려 하지만 김승규의 반응 속도와 수비 집중력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도쿄는 조직적인 수비와 역습 타이밍을 유지하며 결정적인 실점을 막아낼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김승규의 안정적인 세이브 능력이 경기 균형을 끝까지 유지시키며 무승부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 기원하고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